안녕하세요, 닥신TV 신재욱이고요.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이 차가 2011년식 F10 520D, 이 키로수가 지금 17만 4천 킬로인데, 인제대 의대 선생님으로 예전에 레이 차주로 제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, 지금 레이 타고 있으니까 중고 520D 이 10년 된 거 17만 4천 킬로 뛴 거 이거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라고. 뭐 이 차가 엄청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000cc짜리랑 2.0이랑은 또 이게 또 다른 세계니까, 비록 10년 됐지만 레이 타는 사람이 이 10년 된 F10 520D를 타면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보기로 한 겁니다. 지금 방금 운전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서 소개는 제가 했고, 참고로 이 차는 지금 하루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서 이제 보험 처리 다 되니까 사람만 치지 않고 차는 상관없으니까 사람만 치지 않으면 됩니다. 사람만 치지 않고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.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이게 항상 좀 잔소리 같아서 죄송하지만, 이 사고는 항상 이제 자기 차 갖고 늘 다니는 길 다니다가 사고 안 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럴 때는 이제 뭐 익숙지도 않고 약간 또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여간 운전을 제일 조심하게 하고, 만약에 길 잘못 들면 그냥 잘못 들어서 들어가면 되고 돌아가면 되니까. 일단 제가 잠깐 먼저 얘기할게요. 지금 이 차는 저희 아버지가 운행하고 있는데, 저희 아버지는 이 차를 이렇게 별로 운행을 거의 안 합니다. 지금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차 타는 거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고, 그러니까 뭐 차를 뭐 2년마다 바꾸겠다 자기 그런 얘기는 하는데, 그냥 억울하니까 바꾸는 거고, 뭐 거의 지하철만 타고 다니세요. 지하철 이제 뭐 무료 티켓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운동한다고 걸어 다니지, 지금 자동차 자체를 운행을 안 해서 이 차는 지금 저희 집에서 거의 주행거리가 없는 차인데, 저도 놀랐어요. 이거 보니까 이게 2011년식이니까 이게 10년 됐고 주행거리가 17만 4천 킬로. 17만 4천 킬로면 그야말로 정말 10년 된 20만 킬로짜리 중고 520 디젤인데, 근데 저 오다가 느낀 게 이거 괜찮은데 진짜. 저는 진짜 야, 참 이 정도면 괜찮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온 차세대 전자 장비들 그런 것만 없지만, 이 차는 뭐 안전 관련이나 뭐 강제로 정지하는 그런 거, 혹은 자율주행, 뭐 차선 이탈 이런 거는 없지만, 그것만 논외하고는 사실 그 전 세대의 자동차들이 뭐 발전이 엄청 큰 건 아니니까. 비록 이게 10년 전 차인데 출력은 한 200마력 되는데, 난 이게 잡소리도 하나도 없고, 뭐 소음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지만, 이게 서 있을 때는 진동도 좀 있고 디젤 티가 나는데, 이게 운행을 하면 저는 괜찮거든요. 사실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괜찮아서, 지금 실내도 막 너무 깨끗하고, 야, 이게 무슨 10년 된 차가 이런가? 그리고 이제 또 정도 들고 이래서 저는 참 이 차는 보유를 오래 하고 싶은, 야, 참 멀쩡하다 생각보다.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왔어요, 진짜 운전하면서. 저 정차했을 때는 조금 그 디젤의 느낌이 있긴 했는데, 레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고, 운행하니까 지금 마치 요트를 타고 지금 고요한 캐리비안 베이를 화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. 나는 약간 고속으로 가서 한 100km 정도로 가면 그때부터가 꽤 재밌거든요. 되게 생각보다 조용하고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. 되게 가볍게 그냥. 정말 고속도로를 나가면 참 좋아요, 진짜. 이거 갖고 장거리 다니면 너무 좋은데, 그걸 느끼기 위해서 지금 주행 경로를 약간 시속 한 100까지 낼 수 있는 전용도로 쪽으로 이제 내비를 찍어놨어요. 그래서 한번 가면서 볼게요. 2000rpm 이상 쓸 일이 없네요. 거의 뭐 이게 100으로 가면, 이게 100으로 주행할 때 RPM이 한 1500인가 정도 돼요. 1500, 1650인가? 고속으로 항속 주행할 때 참 이게 되게 고요하고 연비가 좋고, 이렇게 달릴 때는 사실 이게 디젤이라는 생각에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, 사실. 저도 관심이 있는데도 모르겠습니다. 진짜로.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? 예, 진짜로. 이거는 놀랍네요. 예. 그래, 저도 긴가민가, 그래도 디젤은 디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딱 움직인 다음부터는 그냥 고급차. 그래서 조금 상황 안정되면 이제 조금 여유 있을 때 속도를 조금 더 이제 올려볼게요. 한 1400rpm 정도 되고, 이게 이제 한 8단이나 7단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. 1300rpm 정도, 80에서. 되게 낮은 RPM으로 주행할 수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주행을 하면 거의 조용하죠.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 느낌을 좋아하는데, 디젤 엔진은 되게 낮은 RPM에서도 이 토크가 좀 확보되기 때문에 푸트 다운을 안 해도 이제 주행이 된단 말이에요. 약간 그냥 조금 갤갤갤갤 되면서 쭉 밀고 가는 그런 게
나 이상하게 그게 되게 좋더라고. 그러니까 막 뭐 휘발유 좋아하는 사람 막 고RPM으로 쏘는 걸 또 좋아하지만 난 되게 막 지금 1100 RPM, 1200 RPM 막 지금 보시면 뭐 1100, 1200 저런 RPM에서도 차가 이제 기어 변속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약간 갤갤대면서 쭉 밀고 버티고 갈 수 있는 그 느낌이, 그게 되게 디젤 엔진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거든요. 아이들링 RPM으로 시속 60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내고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, 그리고 이제 언덕에서도 기어 변속이 뭐 토크가 부족하면 이제 바뀌지만 최대한 기어 변속 안 되고선도 버티고 막 올라가거든요. 약간 이제 토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미화하자면, 좋은 거를 위주로 얘기하자면 디젤 엔진에 또 그런 장점이 좀 있긴 있어요. 그럴 때는 막 휘발유는 이제 막 고RPM으로 쏘는 또 뭐 그런 즐거움이 있겠지만, 나는 또 휘발유 고RPM 때리면 그 연료 게이지 떨어지잖아요. 그거 너무 싫어해서 막 그거 한번 막 풀악셀 때리고 나면 막 한 칸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고 이러면 막 기분 막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쓰는 느낌. 네, 그러니까 즐거움이 좀 다른 거예요. 네, 즐거움이. 이게 뭔가 SK 엔카에서 중고 매물로 볼 때는 좀 낡아 보이거든요. 이게 되게 이렇게 약간 옛날 차 같은 느낌이고, 막 핸들도 투박하고 계기판도 뭐 디지털이 아니니까 투박하고 이러지만, 지금 이제 약간 야간 모드잖아요. 실내 터널이라서. 잠시만요. 근데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제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꽤 잘 해놓으셨는데요.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를 잘 해놨어요. 전 차주가 아마 튜닝한 걸로 보이는데, 확실히 1인 소유랑 애지중지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싼 마이로 안 하고 좀 비싼 집 가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실내 계기판도 막상 보니까 뭐 깨끗하잖아요. 아날로그 계기판 좋지 않아요? 전 좋은 것 같은데? 저도 이제 사진으로 볼 때는 이게 충분히 세련됐고, 그리고 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디자인입니다. 그렇게 낡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이 아날로그 계기판도 괜찮고, 이런 실내도 막 BMW는 막 이렇게 되게 막 빠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요즘 차에 비하면 고전적이긴 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 요런 메탈 재질도 이게 이제 전 차주가 튜닝을 한 거예요. 뭐 붙여놨어요. 이게 실제 메탈은 아니고.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깔끔하게 튜닝을 해놔서 뭔가 이 차는 순정스럽게 소소하게 차주가 좀 튜닝을 했어요. 제가 이게 BMW 로고가 너무 빛나서 운전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자극적인, 동승석에서 보실 때도 멋있지 않나요? 예.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 차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자율주행 쪽이 이제 약한 거예요. 자율주행 쪽이. 뭐 아무래도 차선 이탈 방지가 없다든지, 요즘 차는 뭐 깜빡이 일으키면 차선을 바꿔준대. 그래서 저는 그런 기능이 왜 필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. 바꿔주는 기능이 왜 필요하지? 내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고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도 스탑앤고 있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걸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, 저는 장거리를 되게 많이 다녔는데, 물론 이제 뭐 쓰다 보면 또 그게 좋겠지만 약간 비유가 이제 적절할지 모르겠어요. 옛날에 우리 핸드폰 없던 시절에도 잘 살았고, 그렇죠. 스마트폰 없을 때 피처폰 갖고도 잘 문자하고 연애 다 하고 살았고, 뭐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이렇게 얼리 어댑터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런 불편감이 없어요. 일도 없고, 야 그러면 네가 늦게 따라오니까 그런 거지, 신문명을 너가 못 느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. 근데 나는 사실 이 차 갖고 장거리 뛸 일 있으면 길 막히는 건 좀 극혐인데, 길 안 막힐 때는 너무 기분 좋아. 막 이거 갖고 막 고속도로 나가고 이러면 정말 막 쭉쭉쭉쭉 밟으면 막 쭉쭉 나가고, 그 느낌. 연비도 방어가 되고, 연비 또 안 좋아서 막 기름값 많이 나면 좀 저는 좀 그런데, 뭐 연비는 이거 뭐 거의 그냥 대중교통 타는 수준이니까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차도 쾌적하고 깨끗하고, 그러면서 감가 처맞고 있으면 또 그것도 기분 들어오는데, 주차장에 서 있기만 해도 돈 나가니까 이거 뭐 거의 그냥 이 차 공짜거든요 사실.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해요. 이제 한 1,000만 원 정도 돼서 1,0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1,000만 원에 사실 유매물을 대박이죠. 당장 돈 써들고 와서. 그렇죠. 근데 사실 그래서 막 이 차량을 특별히 더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끔 뭐 자기한테 팔아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솔직히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, 이제 선생님도 뭐 동의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데 결국 이건 이제 노후가 된 매물이기 때문에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라서. 그리고 또 주인이 바뀌면 이상하게 고장나니까. 그거 알죠? 잘. 그 징크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 차는 그러니까 뭐 내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,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타긴 타왔어.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타왔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도
이것 봐라, 이거 참 2차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되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,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. 저희 집에서 엄마 차, 제 차, 아빠 차 요거까지 총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, 3대 중에서 가장 방출을 안 할 것 같은 차가 사실 이 차예요 진짜. 네. 이 차는 한번 그냥 이거 한번 언제 뻗나 두고 보자, 그런 느낌으로 타고 있어요. 저도 이제 그 느낌을 하는데, 고속도로에서 이제 밤에 주행을 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, 이렇게 차가 잘 없는데 쭉 순항할 때 이 길에 나와 BMW 둘뿐이다, 이런 좀 호젓한 감성이 있습니다. 이렇게 쫙 순항해 나갈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, 이 차가 이제 RPM을 막 오도방정을 안 떠니까. 그리고 이게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지금 좀 길이 좀 차들이 많아서 빨리 못 달리는데, 고속도로 주행이 장거리를 가도 피로감이 별로 없어요 저는. 차가 고 RPM으로 가면 피로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, 저 옛날에 모소 탈 때 보면 120km로 달리려면 RPM이 3000rpm이 뜨는데, 일은 차가 하잖아,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엔진이 일하는 거고 나는 일하는 게 아닌데, 이게 하이패스로 가야 될 거예요. RPM이 고 RPM이면 이상하게 되게 피곤해지죠 이게.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. 자율주행에 대해서 마치 제가 옛날에 저 중학교 3학년 때, 지금 어디 고대 성형외과가 있는 박호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가 그 피처폰인데 컬러 액정이 있는 핸드폰을 처음으로 들고 왔어요. 와우. 그 당시에 그게 막 뭐 그런 거였는데, 이렇게 되게 뚱뚱하게 생긴 이렇게 폴더폰을 가져왔는데, 그 당시엔 그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그 액정 엄청 별로잖아요 사실은. 되게 기술 발전,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지금 자동차 거의 전자제품화 돼가고 있는데, 지금 살짝 밟아봤는데 펀치력이 있습니다. 지금 조금만 더 밟아볼까요? 근데 비가 이거 혹시 돌까봐 괜찮겠죠? 뭐 그 정도는. 예, 일단 한번 잠깐 킥다운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오, 이 맛이죠. 고성능의 맛. 사실 솔직히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피로감은 없거든요. 이 맛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. 이 차는 목이 꺾이진 않지만 욕 먹을까봐 너무 과장하다가. 오랜만입니다 이 느낌. 지금 100으로 달려서 조금 심심한데, 조금 더 쾌적하면 이제 운전이 지루하지가 않거든요. 저는 지루하진 않았어요. 2011년식이니까 10년 됐는데 이게 막 그렇게 오래된 느낌이 들진 않죠. 처음 보고 놀랬던 게, 이런 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민트급 중고가 아닐까. 이게 10년 지났다는 거는 진짜로 믿기가 힘드네요. 야, 무슨 참 이 차 참 깨끗하다. 무슨 10년 된 차가 이 정도면, 이건 아예 시세가 없는 건 10년이면 감가가 다 끝났으니까 참 새 차를 생돈 주고 살 필요가 정말 있는 건가? 약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야, 진실로.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. 10만 마일 탄 차라고요 이게. 그냥 한 2년 3년 정도 돼서 그냥 한 3, 4만 킬로 뛰고 한 30% 감가된 거 사면, 그 정도는 그냥 그건 다 새 차잖아. 그거는 이제 센터 다닌 차고 이러니까 1인 소유 차고. 이게 아무리 또 10년 되고 이래도 1600cc짜리 아반떼 요런 거보다, 포트 분사 방식의 요즘에 그런 출력들 엔진 그런 거보다는 또 달리기 시작하면 그거랑은 또 넘사예요. 그렇죠. 쭉쭉 밟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거든요. 이게 약간 거침없이 올라가요. 약간 속도가 약간 과장 요만큼 해서.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이 정도면 더 이상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정도 차면은 더 좋은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진짜 드는 정도고, 물론 이제 이 차가 이제 정비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, 지금은 나오는 자율주행이 되게 우월해 보이지만, 아직은 자율주행이라는 건 발전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, 자율주행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잠깐 손 놓을 수 있는 주행 정도잖아요. 그냥 깜빡이 켜면 바꿔주고, 손 놓고 한 20초 주행하고 전방 추돌 방지해주고, 약간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얘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 정말 내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직은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갈 길이 멀어서, 조금 더 나중에 보면
2021년도에는 그 당시엔 저런 걸 갖고 자율주행이라고 그렇게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네. 야, 저거 갖고 그랬어? 그럴 수도 있거든. 저는 이제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막 3년마다 이렇게 차를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게 막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별로인 것 같아요. 그냥 아직은 자율주행이 좀 이게 영상 처리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여요. 근데 테슬라 같은 거는 보면 오토파일럿 보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. 사실 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정말 야 이거 인간보다 나은 거 아닌가 싶은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핸들 좀 잠깐 잡아주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자동 긴급 제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게 아예 법제화가 됐다고 하네요. 후방 카메라처럼.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것만. 예. 나머지는 뭐 아직은 마케팅이죠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뭐 정비를 어떤 거 했는지 제가 이제 영상을 원래 따로 만들 건데 예. 지금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볼게요.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.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.